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4000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100만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6,70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서 100만원 기부하려면 할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기본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거든요.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9월 달에 유튜브 수익이 100만원 돌파했습니다. 이제 9월에 수익이 나면 10월에 지급이 되거든요. 엊그저께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100만원 넘는 돈이 달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아까 100만원 기부하는 것 때문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리노클럽 분들 중에서 신청을 좀 받아서 비용을 일부 받고, 대신에 이 비용은 제가 전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제 코칭 프로그램이 지난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100만원을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고요. 작년에 제가 한 이제 55만원 정도 기부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0만원을 기부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려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양심이 찔리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계좌 운용을 조금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원칙이 모호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계좌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투자 종목도 이제 이 계좌에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되고 저 계좌에는 저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런 이제 원칙이 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막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계좌의 성격이 다른데 딴 계좌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절세 계좌 내 매수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월배당 커버드콜 ETF 매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등등등,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계좌나 이제 절세 계좌에 따라서 그 계좌에 맞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운용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제 절세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절세 계좌를 이제 제대로 쓰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ISA 계좌 다 갖고 계시죠?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만들 수 있어서 저희 아이도 올해 만 19세가 돼서 바로 만들어줬는데요.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 3년, 누적 최대 1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좌라서 이건 이제 뭐 당연히 활용을 좀 하셔야 되고요. 편입할 수 있는 상품들은 RP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뭐 상장 주식, 뭐 ETF까지 다 되니까 이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이제 손익을 통산해서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되면 9.9% 분리과세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다 갖고 계신데 이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살지를 이제 잘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ISA 계좌의 이제 과세 기준 산정 방식이, 아까 손익 통산을 한다 그랬는데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00만원을 넘으면 9.9%, 아니면 이제 뭐 비과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ETF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 주식은 이미 뭔가 양도소득이나 이런 거에 세금을 물리지 않잖아요. 그냥 거래세만 내고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손익통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손익통산하는 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9.9% 이제 초과분은 분리과세 한다는 거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제 혜택 받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세액공제액이 99만원, 뭐 79만 2천원이 본인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제 전용 상품이고,
근데 이거는 국내 상장 해외 펀드를 투자할 때 과세 예언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해외 펀드의 그 배당 같은 경우는 과세 예언 효과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 시에 또 세금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이제 절세 계좌에 이 어떤 종목을 그럼 담느냐 결론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배당주, 이제 고배당주들을 주로 담고요. 아니면 배당 ETF 등 배당 소득이 좀 발생하는 자산을 주로 편입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배당 ETF 같은 경우,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 같은 경우는 과세 이연이 폐지돼서 뭐 26년 7월부터 뭐 크레딧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세금 계산할 때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뭐 차익도 발생하잖아요. 해외 배당 ETF여도 차익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안 담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주식이나 채권이나 등등 모두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세 계좌들에서 담는 거죠. 담는데 이제 뭐 순서로 따지면 ISA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만에 만기되면 해지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 기간을 또 감안하셔야 될 거고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세공, 안 세공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면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와 안 받은 계좌를 이제 두 개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계좌에서는 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운용을 해갖고 이제 뭐 배당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돈을 빼는 거죠. 돈을 빼는데 돈에 표시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먼저 빼는 개념으로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세금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익 부분 나올 때는 세금 이슈가 발생하지만 그 전까지는 원금만 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하면 되고요. 이제 뭐 IRP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불입하는 분들일 거고 나중에 이제 인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출할 때 세금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 대전제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그럼 일반 계좌에는 뭘 담냐? 일반 계좌에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자산을 주로 편입하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개별주는 아까 이 절세 계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절세 계좌들은 다 불입 한도가 있잖아요. 불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얘를 이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조금밖에 안 돼서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렇게 운용해도 되겠지만 이제 이 한도를 고려했을 때는 나중에 아쉽거든요. 그 한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제 국내 개별주는 빼서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 매도를 해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요. 해외 종목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해외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제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데 이건 이제 좀 작전을 세워야죠. 양도소득세가 이제 250만 원 이상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직접 투자해 갖고 이제 실현을 하고 배당소득세도 나는 그냥 15.4%만 띄면 22%보단 싸네 하니까 이제 여기 이 구간까지는 이렇게 했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배당소득세도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며 하니까 이제 그 전까지 또 뭐 하신다던가 이제 이런 걸 조금 작전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당장 인출해서 써야 하는 배당금을 받기 위한 종목들은 당연히 일반 계좌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아까처럼 이제 연금저축의 안세공이나 이제 이런 IRP 쪽에서 인출이 시작되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돈을 받기 위한 종목들은 이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계좌에서 지금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꺼내 쓰지도 않을 계좌에 커버드콜 상품 잔뜩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좀 내가 세팅을 그렇게 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배당 커버드콜 뭐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내 상황에 맞는 종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보면 퇴직금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자산을 많이 쌓아 놓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금 흐름 만들려면 커버드콜 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일단은 현금 흐름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커버드콜을 사는데 또 이제 시장에 따라서는 시장이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때는 이제 뭐 성장하는 것들이 이제 더 큰 폭으로 조정받기도 하고 횡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버텨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종목을 또 사야 되고 절세 계좌 안에서 만약에 다 운영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일부만 이제 뭐 전략적으로 커버드 콜을 조금 사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배당금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데 쓰겠다, 뭐 이런 계산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굳이 절세 계좌 안에서 커버드 콜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목을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나스닥 100이고 이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 거의 나스닥이랑 종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보면 올해 수익률이 나스닥 100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회사 건데요. 다른 뭐 증권사 거, 아니, 다른 운용사 거 하더라도 별로 뭐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여기서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AI 밸류 체인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48%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스닥에 비해서 거의 수익률이 3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본주 어떤 기반으로 기초 자산 자체가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면 커버드 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본주 성격인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니 48% 올해 수익 났는데 이거 갖고 불만을 비칠 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고 잘 운용을 하고 나한테 맞는 거냐가 중요한 거지,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뭐 속속들이 다 얘기하자면 조금 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정말 내 상황에 맞는 거라고 하면 잘 사서 잘 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AI 세상이 계속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가잖아요. 엔비디아가 뜨다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뜨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AI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상품들이 또 새로 나옵니다. 지금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핵심 사업들에다가 AI 전반에 관련된 뭐 상품들을 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다 담아서 뭐 비율을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액티브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도 내일 상장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계속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전략에 따라서 커버드 콜도 사고 본주도 사고 뭣도 사고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정보들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